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행정법 총론 강의를 맡은 정태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과목은 한국 부사관 장교 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행정법 총론인데, 이번 시간에는 총론에 대해서 전체 개념 정리를 한번 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률 과목 하시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법이라는 건 기본적인 구조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외우시기나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과목은 개념, 용어 이런 것만 잘 하셔도 기본적인 성적들은 충분히 다들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다수 분들이 사실은 법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려운 학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학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과목은 행정법 총론인데, 행정법 총론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헌법이나 형법이나 민법처럼 법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행정법이란 뭐냐? 국가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서 정리한 법이다. 이 정도로 개념을 좀 생각하시고, 그 개념을 뒤에 다시 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행정법 총론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에 행정법 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 그리고 행정법의 개념. 각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어디서 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행정법 통칙이라고도 하고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행정작용법. 이건 뭐냐? 이 개념을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작용을 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되느냐, 그거마다 각 개별 작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작용이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항상 다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수다. 보통 이 총론 구조는 모든 법들이 똑같습니다만, 개념을 정리하고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대체적인 법들의 모든 법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행정법 실효성 확보수다. 대표적인 게 뭐 직접강제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걸 매김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어떤 하명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펼쳐놓은 것이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네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행정구제법입니다. 이건 뭐냐? 실효성 확보 수단까지 해서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개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 억울하다는 건 국가에서 적법하게, 과실 없이, 적법하고 무과실로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상인인 내가 손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거, 예전 같은 경우,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댐을 설치했다. 그럼 수몰지역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국가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뭔가 사정에 있어 댐을 만드는데 수몰지역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행정구제법입니다. 간혹 교재 중에는 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를 행정절차법을 하나 묶어서 요 사이에 이렇게 넣으시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절차법, 행정구제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실효성 확보수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나누기의 차이인 거지, 어떤 총론에서도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각자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왜 행정절차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개념이 항상 개념, 용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의 개념. 자, 이거는 어차피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깊게 공부를 하십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면은 행정의 개념하면 처음에 광의가 아니라 최광의부터 나오죠. 행정학상 분류는 최광의, 그 다음에 광의,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 최협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최강의는 뭐냐? 국가가 해서 하는 모든 활동, 모든 작용들은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보통 국가에서 하는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 입법, 사법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전부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 최강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법과 입법은 사법부에서 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하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그 두 가지 빼야 된다. 행정부에서 하는 것만 행정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광의의 행정입니다. 이건 이제 행정학적 분류입니다. 행정법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그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게 또 포함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줄이자. 해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이제 행정법에서 배워야 하는 행정의 개념이죠.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공 부분의 활동. 여기까지가 협의입니다. 그럼 최협의는 뭐냐? 행정학에서 다루는 최협의는 국가에서 하는 급부행정, 수익적 행정만 행정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최강의 지웁니다. 광의 지워야 돼요. 최협의도 지워야 됩니다. 그냥 협의,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협의의 행정까지만 행정법에서는 다룬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정법에서 다루는 행정의 개념 보시면 행정이란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만들고 공공의 정책을 형성하고 어떤 보다 나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거기까지가 행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학적으로는 협의의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요 위에 두 줄은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행정의 개념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성립한다.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정은 아까도 얘기했죠. 국가에서 하는 모든 자격, 사법, 입법, 행정 세 개를 다 국가 행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건 행정학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즉 법률 우위라 그래서 뒤에 후에 개념 정리할 때만 나오겠지만 법률 우위 라는 표현을 써서 법치주의, 즉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률 우위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행정작용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정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행정의 개념까지 보셨으면 이제 권력 분립, 좀 전에 권력 분립을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권력 분립과 행정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 총론에서 이 서론 통칙 부분은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뒤에 넘어가셨을 때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관념의 성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첫 번째가 행정의 관념의 성립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권력 분립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죠.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행정에 관련된 거죠.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 분리된 근대 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자, 여기서 나오죠. 이제 왜 이걸 분리하냐? 근대 이전에는 국왕의 통치작용을 행정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국왕이 다 했습니다. 왕이 사법, 입법, 행정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현대 행정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나눠놨죠. 대표적으로 입법은 입법부, 국회, 사법은 사법부,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행정은 행정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의 소속이죠. 그래서 행정의 개념은 기본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권 국가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왕권 국가에는 행정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걸 왕권 국가는 왕에 의해서, 물론 요즘의 왕권 국가는 왕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대표성만 있고 권력 행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집행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 분립 이론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존 노크 나오고 몽키스테이 나옵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권력 분립 그 이론의 의의를 보면 국가의 통치 자격을 현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자,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 두 단어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 기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는 원리다랍니다. 자, 그래서 권력 분립의 이론에서 나오는 게 보면은 첫 번째 존 로크의 이권 분립입니다. 이거는 그 입법과 그 행정은 사법과 묶여 있습니다. 그 행정 부분에서 사법까지 재판까지 관할한다. 그래서 이권 분립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삼권 분립의 시초는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입법, 그리고 사법, 행정.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런 그 법학을 공부할 때는 동일어들은 다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집행, 거의 그 행정법 안에서는 동일어로 씁니다. 그 행정부에서는 집행권이라는 말도 그 행정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집행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일어기 때문에 시험에 행정 친절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집행권하고 불친절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집행권은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동일어들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 그 출제자가 아주 친절해서 행정은 뭐다 해서 다 문제에 구구절절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이론의 관계 보면은 몽테스키웨이 그 이론이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을 꾀한다라고 하면은 그 존 로크의 이권 분립은 그 권력 분립의 목적, 권력만 그냥 나눠만 논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자유권 보장까지는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발전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두 개, 그래서 너 권력 갖다 싸우지 마라 두 개만 나눠놨다가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지들끼리 해먹네. 그래서 하나 더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므로서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그 권한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권력 분립 이론은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고, 다음에 보면 이제 그 행정법에서 정의하는 행정의 의 이런 게 나오죠. 자,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하지만 행정법에서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서 하는 공공의 작용들만이 행정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행정법에서 정의하는 행정은 협의 행정입니다. 자, 보시면 그 행정은 크게 형식적 행정, 실질적 행정,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형식적 의미 행정은 실정법. 여기서 말하는 실정법은 뭐 국가에서 그 제정되어 있는 법을 얘기합니다. 실정법에 의해서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들, 예컨대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집행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 의미 행정. 이건 실질적 의미 행정은 뭐냐?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행정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 자, 요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뒤에 제가 왜 이 형식적과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놨냐를 요 바로 뒤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건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왜냐? 항상 그 형식적, 즉 형태는 형식적인데 실질은 행정이 아닌 것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식도 행정이고 실질도 행정이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나오겠죠. 뭐 실질도 행정이고 형식도 행정이다, 똑같은 것들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두 개가 서로 하나, 어떤 거는 형태는 형태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행정인데 실질은 행정이 아닌 것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행정인데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행정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또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입법은 법의 정립작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입법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죠. 물론 위임입법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법을 또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입법은 기본적으로 법 정립작용이다. 자, 사법은 뭐냐? 법 선언작용입니다. 법 선언작용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법을 선언작용이라는 것은 보통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에서 자, 그 못을 위배했으니 뭐 징역을 처하겠다든가 벌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죄라든가, 그래서 그 정립된 법을 선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뭐냐? 법을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법에 의해서. 자, 행정법에서 다루는 행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작용이다. 그래서 아까 행정부는 집행권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랬습니다. 동일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집행권 했는데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답을 고르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이 법학에서는 동의어들, 물론 법학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동의어들은 다 같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같이 꼭 외우시라는 겁니다. 입법은 법의 정립, 사법은 법의 선언, 행정은 법의 집행이다.